님들 연준이 드디어 금리 내릴 것 같으니까 다들 축배 들고 있지. 근데 이거 사실 시한폭탄 돌리기 시작됐다는 신호인 거 알고 있었어? 지금 뉴스만 보면 미국 경제 끝내준다, 주식 더 간다, 이런 소리만 나오는데 진짜 고수들은 지금 조용히 금고에 달러 채우고 있거든.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더 큰 위기의 신호탄인지, 그 뒤에 숨겨진 미국의 속사정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돈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서민 경제학이 전부 씹어먹여 줄게. 본격적으로 팩트체크 들어가기 전에 서민 경제학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딱 누르고 시작하자. 다들 그냥 금리 내리면 빚내서 투자하기 좋으니까 주식 오른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사실 경제가 박살나기 직전이라 연준이 응급수술 들어가는 거거든. 오늘 영상에서는 딱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헤칠 거야. 첫째,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미국 경제가 얼마나 허상인지 숫자로 증명해 줄 거고, 둘째,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로 태세 전환한 진짜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완벽한 시나리오까지 다 알려줄게. 자,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가장 먼저 다들 속고 있는 숫자부터 봐야 해. 바로 작년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4.4%라는 숫자야. 뉴스에서는 수출이랑 민간 투자가 늘어서 경제가 엄청나게 좋다고 떠들고 있지. 트럼프도 이거 보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신나서 연설하고 있고. 근데 여기엔 아주 교묘한 착시 현상이 숨어 있어. 마치 물이 가득 찬 수영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배수구가 열려서 물이 미친 듯이 빠져나가고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좋지 경제의 진짜 체력을 보여주는 속살은 지금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야. 가장 먼저 터지고 있는 게 바로 상업용 부동산이야.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늘면서 뉴욕 맨해튼 같은 핵심 지역 사무실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 은행들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물린 대출이 조 단위인데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죽을 맛인 거지. 이러다 중소형 은행 몇 개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 이게 끝이 아니야. 기업들 상황도 심각해. 2020년, 2021년에 제로금리일 때 빚잔치 했던 기업들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금리로 다시 빚을 내려면 이자 부담이 5배, 6배 뛰는 거야. 신용평가사 무디스 데이터를 보면 작년에 부도 처리된 기업 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어. 이건 돈줄이 마르면서 한계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거든. 근데 왜 GDP는 4.4%나 나왔을까? 이건 순전히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풀어서 억지로 만들어낸 숫자야. 인프라 투자다 뭐다 하면서 세금으로 기업들한테 일감을 몰아주니까 겉으로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건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맞고 억지로 근육 키운 거랑 똑같아. 약효 떨어지면 바로 쓰러지는 시한부 경제라는 거야. 자, 그럼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이걸 몰라서 금리 내린다고 하는 걸까? 아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진짜 이유는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야. 바로 며칠 전에 터진 그린란드 사태 때문이야. 트럼프가 그린란드 병합하겠다고 어깃장 놓다가 유럽이랑 한판 붙을 뻔한 거 기억나지?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 바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어.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뜻이야. 이게 연준한테는 거의 경고장이나 다름없어. 고작 정치적인 말 한마디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본 거야.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거나 트럼프가 또 다른 사고를 치면 걷잡을 수 없는 신용 경색이 올 수 있다는 공포가 연준을 덮친 거지. 실제로 어제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종전 협상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잖아. 돈바스 영토 문제로 싸우다가 판이 깨졌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뜻이야. 결국 파월의 선택은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거야.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외부 충격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시장의 응급 수혈이라도 하자는 거지. 이건 절대 경기가 좋다는 신호가 아니야.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으니 미리 대비하자는 비상벨 같은 거야.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보자.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의 신호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금리 인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누는 거야. 금리 인하는 두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물가가 잡히고 경기도 좋아서 하는 축하 파티, 금리 인하고, 두 번째는 경기가 박살나기 직전이라 억지로 살리려는 응급수술 금리 인하야. 지금 연준이 하려는 건 명백하게 후자, 즉 응급수술이야. 이럴 땐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무조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 응급수술 상황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아주 잔인하게 일어나거든. 돈 잘 버는 튼튼한 기업이랑 빚만 많은 좀비 기업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리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담아야 할 건 뭘까? 바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야. 시장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게 돼 있어.
특히 지금처럼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미국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세상의 기축통화는 달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금물이야. 특히 경기 민감주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야 물건이 팔리는 자동차, 철강, 화학 같은 업종은 조심해야 해. 경기가 나빠지는데 얘네들 실적이 좋을 리가 없잖아. 금리 내린다고 빚내서 이런 주식들 샀다가는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실시간으로 보게 될 거야. 대신 우리는 현금 부자 기업에 집중해야 해. 금리가 높든 낮든 자기 돈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기업들 말이야.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지. 얘네들은 불황이 와도 타격이 적고 오히려 위기 때 망해가는 경쟁사들을 헐값에 사들이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거든. 이게 진짜 부자들이 위기 때 돈 버는 방식이야. 그리고 또 하나,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매달 따박따박 현금을 주는 배당주가 최고의 방어막이 될 수 있거든. 시세 차익만 노리지 말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게 하락장을 버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 정리할게. 2026년에 다가올 금리 인하는 축제가 아니라 경고음이야. 겉으로 보이는 GDP 4.4%라는 숫자에 속지 마. 그 이면에는 상업용 부동산과 기업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숨어 있어. 연준은 이걸 알기 때문에 경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응급수술을 하려는 거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빚내서 투자하는 무리수는 절대 두면 안 돼. 지금은 현금 비중을 늘리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확보하면서 현금 많은 우량주와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할 때야. 남들이 금리 내린다고 환호할 때 우리는 한 발짝 뒤에서 차분하게 다음 파도를 준비해야 해.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하거든. 이 혼란 속에서 진짜 부자가 탄생하는 거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서민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서민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 Yeah.